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보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 환수.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1월 16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경마에서는 한 가지 수확을 좀 얻었는데,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였죠. 요 제주교차 6경주에서 저는 4번을 축으로 놓고 1번, 9번, 7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저는 삼복승 대가리는 무조건 되고 잘 타면 대가리도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탔어요. 재강이가 잘 탔고 끝까지 중위권을 돌면서 마지막 라스트를 해가지고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4번 하여가가 역전을 하면서 자, 요 경주가 4번, 9번, 1번이 들어와 가지고 자, 삼복은 98.6배, 세금도 제대로 안 뛰는 98.6배를 제대로 된 적중이 나와줬고 삼상승까지 마치신 분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한구라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의 저한테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효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던 경주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 토요경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일요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도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6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경마 승부처는 3경주와 6경주, 서울경마 승부처는 6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경마 승부처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자, 요즘 물이 오른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는 9번 최고골드라는 마필. 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효정이 잘 타죠. 효정이가 옛날부터 추임마는 곧잘 탔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행마에 좀 약점이 있었는데 선입과 추입을 골고루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요 9번이라는 말은 데뷔전 때는 그래도 이 추임력에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째에 급상승된 선행력과 함께 종반 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직전 이전째에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요번에도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고무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3번 비트프렛이라는 신마인데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신마 복귀를 하는데 어느 쪽에 가장 주안점을 두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은 주행이 안정되냐 안 되냐. 이 주행의 안정이라는 것은 성장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안정된 폼을 갖고 있고 안정된 주행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성장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행이 안정됐으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비트브레시가 가장 좋게 본 부분은 주행 안정이었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종반 추임력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선행력을 발휘하지 않았지만
취임력의 우수함을 봤을 때는 요번에 데뷔전에서는 선행력의 우수함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3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9번이 이번 경주는 배팅의 핵심이다. 이렇게 9번, 3번이 배팅의 핵심이자 중심이다.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나머지는 뭐 한 2주 정도가 각축전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3번 글로벌 드림즈입니다. 오늘 전성규 마방의 장재영 마주의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고도 2마리가 빠다리가 나더라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정호익 마방의 장재영 마주의 마필이거든요.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주가 무슨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인기말을 왜 자꾸 잡아 빼는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방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기수가 그렇게 등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마사이가 그러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 여기에서는 3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3번은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저는 얘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빠다리가 또 여기서 장난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이 경주 시작하기 전에 전승규 마방에서 오늘 장재영 마주의 마필을 2마리를 빠다리를 시켰다고 얘기를 했죠. 난 여기에서 7번이 학산 소드가 강력하게 팔리는데, 얘가 무덤을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 이거를 누가 봐도 이 경주는 3번, 7번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이게 인기마가 빠다리가 난다니까. 맥없이 빠져버린다니까. 물론 빠질 수 있지. 경주마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맥없이 빠져버린다고. 난 여기에서 얘가 송장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얘를 또 뺄 수는 없잖아. 오늘도 2마리를 잡아 뺐는데. 그리고 선행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내주고, 그러면 송장될 놈이 이놈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조심을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편성이야. 난 인기마가 자꾸 이게 7번이 손이 안 나갑니다. 왠지 모르게 빠다리가 날 것 같다는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뭐 예를 들면 이 7번이 빠다리가 나면 6번 이안퍼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지금 9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능력 부적절 판정을 받고 9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요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추진력과 취임력이 굉장히 우수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번을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거든. 그러면 전체적인 편성 자체는 6등급의 중하위권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주입형 마필이 올 수 있는 편성이라고. 그러니까 7번이 못 와도 직선 싸움에서 취임력이 우수한 6번 같은 게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7번을 빼고 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여기서부터는 무당이잖아요. 무당이니까 이런 게 경마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요제 3경주. 요번 편성은 성장마간의 전력차가 미세해 정확한 축마 선정이 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9번 마스터 플랜이란 마필입니다. 직지점 경주 때 선행력의 양호함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입 전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금강경 시 추임력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임력 측면에서 도 어느 정도 우수함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지 빠르지 않은 경주에서 추임력과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9번 마스터 플랜이 그래도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충격감으로는 저는 9번을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하지만 후착은 대혼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경주도 약간은 냄새가 나는 경주야.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찝찝하거나 내가 농락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경주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의심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경주 쉬던가 단방으로만 하고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다 세 방 때리고 막 이러면은 쓸데없는 돈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환수라는 거는 이길 때 환수만 환수가 아니라 지는 것도 환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절을 못하면은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못 때려.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다 담궈 놓으면은 실제로 주식이 대폭락이 일어나가지고 사고 싶을 때 막상 사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경마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자금 조절을 못하면 그냥 아웃이야. 근데 저는 9번은 일단 인정을 하는데 후착은 혼전입니다. 장난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보는 말 중에서 한 마리를 저는 배당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배당만 하나만 추천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일단 추천을 했잖아요. 상대적인 충만하고 읽어줬으니까 요거는 추천을 한 거고 나머지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만 하나 추천드리고 갑니다. 자, 3번 질주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편성에서 3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24전을 치르는 동안 입상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 우리 흔한 말로 얘기해서 개똥말, 상똥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승도 못했지만 입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상똥말인데 24전을 치러서 이제 4세 안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전성기도 지나갔으니까 뭐 볼 곳이 없잖아.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서 가끔가다 이 마필이 잘 뛸 때가 있었거든요. 잘 뛰면 한 3번 사거리, 그 다음에 한 번 잘 뛰고 또 한 3-4번 사거리, 그 다음에 한 번 잘 뛰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빠다리가 났던 마필인데 거북등 패턴은 턱하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야, 오늘 마지막 경주에 우인철이 말 타는 거 보면 세네타운 갖고 끌고 들어오는데 야, 장난 아니네. 갑자기 이렇게 또 잘 타대. 신인 애들이. 요거 갖고서 한번 조성환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피날레를 한번 장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질주천하는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요 마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 자, 그래서 한번 당일 현장까지 한번 가서
완급 조절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9를 놓고 때릴지 3을 놓고 때릴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자, 3번 골든 엠파이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행력의 양호함을 갖고 있는 말인데 데뷔전에서는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전째는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결론적으로 앞뒷방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이번에 뭐 선입전개 후에 누가 선행을 가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 자, 여기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좋게 보는 말은 이 7번 지타라는 신마인데 요거는 당일날 체중이 좀 줄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체중이 줄어야. 그러니까 거구의 여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덩치가 엄청 큰 여자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파워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덩치가 큰 여자인데 순발력이 있어. 그리고 지난번 주행검사 때 보니까 D가 조금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덩치가 큰 여자가 순발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힘은 세잖아. 반대로 덩치가 크니까. 그런 말로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현상이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순발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힘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니까 갖고 있는데 순발력도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잠재력을 비축을 하고 있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완급 조절만 하면 D도 나오고 앞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금상첨화는 체중만 또 빠져서 나온다면 저는 7번 지타라는 마필은 저는 그렇게 만만하게 봐야 될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마필이 선행력을 끌어내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또 앞에서 했네. 3번 골든 엠파이어는 가져가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7번 이 신마 지타라는 말도 상당히 좋게 본다. 자, 그래서 요번 부산 1경주에서는 요 두 마필을 핵심적인 마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호 4경주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저는 이 경주는 배팅의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그 중심은 누구냐? 바로 6번 명들인가 1번 비상벨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1번 비상벨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지만 선추인 여부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분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 좋게 보는 이유 기본 선입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고요. 다음 6번 명드림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6번 명드림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는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이전체에서는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뒷방이 다 있다는 얘기야.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충만은 당연히 6번 명드림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러면 6번 1번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배팅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마리는 배당만을 가져간다. 배당만을 여기다 붙인다. 9번, 5번, 10번 이런 마필 아니고 배당만을 여기다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장 어렵다. 자, 이 경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5번 생강, 7번 신천 프리덤, 그 다음에 1번 다이아 X, 그 다음에 3번 108 보온입니다. 4강 구도입니다. 4강 구도. 여기서 하나 빼기 하시면 돼요. 5713이 올 수 있는 말인데 하나 빼기를 해야 된다. 누굴 빼시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쌍똥말 경주예요.
상똥말 경주거든. 부진마 편성이에요. 부진마에 지금 여기에 5번은 지금 서승훈이를 태워서 지금 입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5조를 치르는 동안 입상을 못했으니까 한번 입상을 해보겠다고 지금 와신상당 칼을 갈고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대가리로 팔리는 말이야. 그러니까 5번이든 7번이든 1번이든 3번이든 능력이 비슷하고 상똥말 편성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뺄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저는 이 중에서 좋게 보는 말만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제가 여기에서는 절대 빼고 싶지 않은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3번 108보훈입니다. 조용배 마방의 전진구. 마방도 사거리 기수도 별로. 손질이 안 나가고 여기에 앞말에 플러스 알파 4kg의 증가. 그러면 이건 뭐 대지에 있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는데 대지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패턴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3번 이 108보호는 나는 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가져가 보고 싶다. 자, 나머지는 모르겠다. 아까 그 네 마리 중에서 하나 빼기를 하시면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에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여기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2번 슬림스타하고 8번 영광의 스카이가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능력의 가장 센 놈은 8번이 근간에 보여준 능력은 세요. 얘도 선행을 갈 수 있고 안쪽에서 얘도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는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이 경주의 득을 보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8번이라는 말도 사실상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2번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선입이 되는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2번은 선행시의 베스트고 현재로 봤을 때는 8번 영광의 스카이는 그나마도 선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건 8번이거든. 근데 요번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얘는 선행으로 가다 보니까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는 현상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요번에 21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요번에 뛰는 걸 보니까 취입력은 굉장히 좋은데 선행력을 의도적으로 조금 느리게 끌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땐 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번 슬림스타가 선입 전개를 하면서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주. 저는 8번, 2번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인정을 하고 나머지 한 마필도 역시나 여기는 배당만을 붙이는 전략으로 해서 딱 3두만 갖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쌤의 첫 번째 승부처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요번 경주하고 1호제 6경주를 연장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는 뭐 그래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말 9번 대성골드라는 나름 충막감으로 팔리는 마필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선행 갈 수 있고 취입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는 9번을 놓고 때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거리를 1300에다 틱하니 붙여놨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편성에서 9번을 제외하고 얘가 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취입력도 우수하다고 그랬잖아요. 9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도가 9번은 똥말이 아니잖아. 선행력도 우수하고 취입력도 우수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잠재력을 비축하고 있는 마필인데 나머지 11도는 상똥말 경주야. 상똥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은근히 웃기죠. 그럼 9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는데 얘가 중심이 아니잖아. 얘는 입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굴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게 되면 자칫 거리를 1300에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생뚱맞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반적인 배팅이라면 굴을 놓고 때리는 게 맞기는 해. 그런데 저는 굴을 놓고 때리지 않겠다. 왜? 경마는 제가 그랬잖아. 잡아 빼는 경주를 어디서 잡아 뺄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생뚱맞게 요즘 경마가 제가 왜 마사이를 자꾸 욕하고 그러냐면 싫어하고 욕하고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또 평균 배당을 맞춰야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사이 핸디키퍼가 제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있겠지. 거지 같은 새끼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 생각대로만 얘기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도 마찬가지라고. 왜 멀쩡한 인기만을 자꾸 빼버리냐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앞에서 뭐 멀쩡한 대가리 하나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승부를 하는데 대가리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우는 없어. 왜? 어디서 내가 송장이 될지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굴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굴을 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테크닉이 발휘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9번은 멀쩡한데 나머지 11주가 상통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 그 얘 하나는 오는 그림이잖아. 그럼 얘를 대가리로 놓고 이렇게 때려도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대가리를 놓고 얘를 단톡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역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대가리 갖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승부를 했는데 대가리가 훌러덩 빠져버리면 멘붕 와요. 그냥 거기서 멘붕 와 버린다고. 어떻게 이런 말이 빠지지 이러면서 멘붕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당하려면 저는 항상 부자 몸 조심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돼. 자, 1호 6경주 마개부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도 저는 1번 박차라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편성도 사실상 똥말 편성은 아니에요. 이 편성은 중위권 편성, 중상위권 편성이야. 센 편성이야, 의외로. 그런데 여기서는 1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싶지 않고 이 편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일까를 골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저는 이 편성에서 포지션의 이점을 갖고 있는 이 배당말을 축마로 놓고 때리겠다. 자, 왜? 1번이라는 말이 상대적인 축막감이고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안 빠질 거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일단 1번은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긴 하지만 대가리로 놓고 때리진 않고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배당말을 놓고 나머지 역시도 모두 배당말을 가져간다. 인기마 중에서는 1번 박차라 하나만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마개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 자, 일단 이 편성에서는 1번, 3번, 9번. 그러니까 3번, 1번, 9번이 3강 구도로 팔리는 편성입니다. 능력상으로 보더라도 3번, 1번, 9번이 세요.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선행은 11번 윈드에이블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버티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3번, 1번, 9번이 경주력 측면에선 3강 구도에서 얘네들이 입상을 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편성이긴 한데 저는 여기에서 복병말을 한번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습니다. 자, 요 마필이 이번 교시에 얘네들과의 능력 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1번, 9번은 이길 수가 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네가.
3번, 1번, 9번이라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잖아요. 자, 먼저 그러면 3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고 갈게요. 자, 내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교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고 사실상 서승훈이가 기승을 해서 3번을 기승을 했는데 전부 다 이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률 100%를 갖고 있는, 복승률 100%를 갖고 있는 기수야.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취입력을 끌어내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 취입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 즉 취입력에서의 하강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면 3번이라는 말은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승훈이가 지난번에 탔잖아. 야, 지난번에 내가 탔는데 취입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을 했거든.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내가 취입력을 100%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앞에 한 2, 3번매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래야 라스트가 줄더라도 전개상의 이점을 안고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작전 구상이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력 입상보다는 상대적인 완급과 더불어 작전이 들어가야만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말이라고. 3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 1번, 9번이 능력, 경주력 측면에서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지만 얘네들이 부러질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충마 자체를 복병 배당마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복병마를 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기마의 하자 구성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딱 3마리 갖고 때려버리겠죠.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입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 경주는 원래는 5번 메가스텝, 8번 라운드 오펀드 요 2마리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2마필도 모두가 불안 요소를 조금씩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얘네들이 빠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는 5번, 8번이 센 말이고 여기에 이제 배당마 또 2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얘네들의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한 마리를 대가리로 놓고 바닥에다 5파를 놓고 3복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야. 그러면 한 마리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냐? 10번 엑셀런트 마다입니다.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마로는 5번, 8번, 10번을 본다고. 그럼 얘도 안 팔려. 그러면 얘를 대가리 놓고 때려도 되잖아. 놓고 때리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배당마를 충마로 놓고 때리는데 요 배당마를 충마로 놓고 5번, 8번, 10번을 때리겠다. 여러분들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은 3파전 양상으로 보는데 4번 스톤파이터와 7번 더스티 마린, 이게 배팅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스톤파이터와 7번 더스티 마린. 자, 먼저 4번 스톤파이터입니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취입력 측면에서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선행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4번 스톤파이터는 무조건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 자, 여기 7번 더스티 마린입니다.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알파가 있죠. 선행이라는 찬스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 7번은 거의 4번이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7번이라는 말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얘네 둘은 동격의 능력으로 기대해보고 싶다. 요게 한 마리 실질적인 능력마가 누구냐. 요거는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정이라면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팔리던 간에 인기마 3마리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도 있어요. 무조건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다음은 1호제 8경주입니다. 졸라 어렵다. 못 맞힌다. 졸라 어렵다. 못 맞힌다. 야. 이거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맞춰. 왜? 1번 누프탑과 7번 감사의 힘과 이런 유형의 마필들과 그 다음에 4번 그대만 있으면과 9번 마이의 앰파이어와 10번 마이티 코드 이런 마필들이 지금 데뷔전을 치렀던 1번 7번 그 다음에 2전 이상을 뛰었던 4번 그대만 있으면 9번 마이의 앰파이어 그 다음에 10번 마이티 코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각축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경주고 여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6번 원평스키까지 팔리는 경주입니다. 무진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 데뷔전을 치르고 2전 이내의 능력을 발휘한 외산마들 경주인데 여기에서 현재 보여준 능력을 떠나서 요번 경주시 잠재력의 우수함을 발휘할 수 있는 놈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경주거든. 대상 경주예요. 대상 경주. 어린 마필들 대상 경주. 졸라 어렵다. 자 그러면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네가 보는 말은 뭔데? 자꾸 어렵다고 겁만 주지 말고 1번 누프탑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박원덕 조교사 52조 지금은 김동균 마방이죠. 옛날에 박원덕 조교사가 관리하던 말 중에 템피스트 웨스트라는 말이 있었어. 그 말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터프인 뛰고 막 그럴 때 띄었던 말이야. 그 템피스트 웨스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다. 1번 누프탑. 왜?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좋게 봤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말은 기본적인 선행력 자체가 우수해. 그런데 여기에 취입력도 우수해. 이 얘기는 뭐냐면 발주도 잘 되고 선행력도 우수한데 추진력과 취입력까지 우수하다는 얘기는 전 구간에 걸쳐서 일정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야. 겁나게 센 말이거든. 그러니까 초반이 빠른 애가 D가 없거나 이런데 얘는 초반도 빠른데 D도 있어. 그런데 중간 또 추진력도 우수해. 이건 전 구간을 잘 뛴다는 얘기거든. 이런 말들은 우리는 최우수 능력만 하고 저는 생각을 해. 그래서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저는 1번 누프탑이 완빵이다. 저는 1번은 무조건 가져갈 겁니다. 제가 보는 견주에선 제2의 템피스트 웨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어려워. 졸라 어려워.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4번 그대만 있으면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1번 4번은 현재로 좋게 보는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이편성도 여러분들 2등급에 상똥말 경주입니다. 2등급에서 제일 못 뛰는 말 경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성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강타가 상똥말 경주래. 그러면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말들이 사실상 입상을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2번 이 프라임 시크릿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송장될 수도 있네. 바로 그겁니다. 2번이라는 말을 여기서 2번이 대가리잖아요. 누가 봐도 대가리잖아요. 그런데 2번이라는 말이 사실상 기본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니까 당연히 이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고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건 누가 몰라? 그러니까 이는 가져가야 되는 말이고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부러지더라도 할 말이 없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얘가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2번은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이라는 말은 인정을 하고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말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등급의 상똥말 편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상똥말이라는 연투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연투를 했던 말이 있나? 카디널 포스도 연투를 했다. 근간 2번에 바닥 때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승관도 계속 잘 뛰다가 갑자기 바닥 때리고, 그 다음에 운주가이도 연투했다가 바닥 때리고, 다 이런 식의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연투의 가능성이 희박한 마필드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2변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단통은 2번 프라이시크에스로 때리지만 충마 자체는 저는 완벽한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실질적인 능력말을 가져가는데 여기에 7번 운주가이도 가져갑니다. 2번하고 7번은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 충마도 배당마요. 나머지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로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졸라 어렵다. 졸라 어렵고 웬만하면 터질 것 같다. 마루장군하고 9번 뭐든 좋고 이게 팔리는데, 나는 얘네들이 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여기에 뭐 와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이긴 한데 저는 이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에요. 이 편성에 나오는 8번, 9번 이런 말들이 약한 말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8번, 9번이 또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종반 탄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편성의 기본은 8번, 9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야.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기복마 중에서 누군가가 이 2변을 터뜨리는데 8번, 9번은 제가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라스트에서 날라올 수 있는 배당만은 3번 와일드삭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러면 선입층에서 강자가 한 마리가 또 있어. 그래서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까 고민을 하고 바닥에 둘 중에 하나 빼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세 마리니까 얘랑 요게 한 마리가 붙여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경주는 전체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로제 10경주. 10경주, 11경주가 연장으로 승부처입니다. 자, 10경주는 재테크 승부처. 11경주는 빅토리 승부처. 자, 먼저 이로제 10경주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이게 능력대로라면 9번, 10번을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번 4등급 편성은 이게 똥말 편성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너 똥말이라고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게 편성을 읽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편성 공부를 하시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편성을 읽어야 좁혀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거 아니야. 편성을 못 보는데 무슨 경마를 하냐고. 아니 매크로 환경을 모르는데 주식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주식을 하면 AI 외에는 올라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AI 하는데 돈을 때려박지만 실적이 안 나오니까 AI 버블론이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 지금 실적은 또 뭐야?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외국 주식, 외국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환율은 조정을 받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한국 환율이 올라가니까 지네들 땜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땜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다 팔고 지네 거 땜빵을 하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한국 주식이 떨어지는 거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알아야 되지. 경마에서도 핵심은 뭐야? 매크로 환경을 주식에서 알아야 되듯이 경마에서는 편성을 모르면 못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듣고 있다가 뭐 안 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듣기 싫구나. 그리고 똥말 편성이란 얘기 하지 마. 그냥 듣지 마요. 그런 사람 오지 마. 왜 와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그럼 문자도 신청하지 마.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니까 문자도 하지 말라고. 문자 해주는 게 뭐 나를 위해서 문자 해주는 거야? 자기 돈 달라고 문자하는 거 아니오. 근데 마치 나를 위해서 뭐 적선하듯이 문자 신청해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전부 다들. 내가 2만 원 벌라고 지금 이거 경마가 좋아서 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와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차민퀸만 가져갈 겁니다. 인기만 10번 안 본다는 얘기네. 안 보는 거야. 그러면 9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맞는데 대가리를 너는 놓고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네. 전체적인 편성이 쌍똥발 경주니까 무조건 이변이 발생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구도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된다는 거라고. 얘가 터지면 얘가 안 들어오면 999야. 물론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마 자체도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 더 보는 건 3번입니다. 탐나 최강자. 이런 말도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배당마로 해서 엮어서 고배당까지 기대하는 경주. 자, 1호 11경주입니다. 여기 999 노리겠습니다. 야, 강타야, 8두밖에 없는데 어떻게 999가 나오냐? 야, 8두밖에 없는데 999가 나와. 그러면 너는 3번 지모션이나 뭐 6번 태평여우로나 이런 거 안 본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땡큐입니다. 자, 이 경주는 지금 2등급에 있어서 이 반반으로 쪼개지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두권의 마필, 취위권의 마필. 여기서 이 선두권의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볼 수 있는 말이 지금 팔리는 말이 뭐야? 5번하고 8번이 팔리잖아. 여기에서 취입에서 보는 마필은 3번 지모션하고 6번 태평여우로가 팔리는 거잖아. 이렇게 팔리는 경주라고. 얘네는 앞장을 뜰 수 있는 말들이고 얘네들은 막판에 날라 들어올 수 있는 말들인데 거리가 2000이야. 2000m 장거리죠. 장거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 장거리라는 거리에 2000m는 어떤 말들이 유리해? 제가 한번 물어볼게. 옛날에는 훌라밍고 같은 취임마가 유리하지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뭐가 유리해? 이번에 그 어디 대상 경주를 보니까 3200m를 뛰네. 그 두바이였나? 어디였지? 아, 저기 같아. 호주 멜버른 그걸 보니까 3200을 뛰더라고. 우리나라 말 중에 3200 뛸 말이 있을까요? 아마 폐출혈 나가지고 피토해버릴 걸. 그러면 2000m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선행마와 손이평 마필이 유리한 거야. 왜 유리할까? 왜 유리할까?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는데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 하고 얘기했죠. 모든 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했지. 최장거리인 2000m는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마이기 때문에 선행마와 선이평 강자들이 유리한 거리예요. 얘네들이 능력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취입형 마필들이 연투할 가능성은 희박해. 그러니까 지모션이라는 마필이 얘가
이 선행력의 기복을 보여. 어쩔 때는 선행력을 온팡지게 빠르게 끌어내고 어쩔 때는 선행력을 느리게 끌어가고 이게 기복을 보인다고. 왜? 이 3번 지모션이라는 말은 취입으로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행력의 기복을 보여주는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경주는 선행 선입형 마필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부분에 차관을 두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자, 그래서 저는 선두권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는 말과 선입형 강자와 취입력이 우수한 선취입력이 우수한 마필 요 3조로만 가져가는데 요 3마리를 모두 배당마로 가져간다. 자, 그러면 한 마리만 얘기해봐라. 저는 여기에서 선두권을 나설 가능성이 높은 8번 원평 리스트는 좋게 봐요. 얘는 받치기지만 얘는 좋게 봐. 그래서 8번은 곁저리로 가져가지만 얘는 좋게 본다. 자, 그래서 마지막 빅토리 승부처는 999까지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도 내일 더 큰 대구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치르길은 보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